이분은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정현두 아, 마스터님. 궁금하네. 일단 뭐 연금을 떠나서라도 지금 뭐 저축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좀 모아가는 걸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400만 원 쓴다고 해도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다 뭐 8만 원, 3만 원, 2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쌓이면은 막 이게 예, 줄일 수가 없거든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달앱을 지우는 겁니다. 진짜 은근 돈. 그러면 다이어트도 되고 되게 좋겠네요. 제가 못 지어가지고 지금 살이 좀 이런 상황인데, 근데 배달은 정말 통장을 빨리 없애고 싶으면 하루에 2끼만 배달을 시켜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한 번 배달시키면 4, 5만 원 우습거든요. 근데 그거 한 3, 4번만 아끼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지우려니까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워야 될 게 택시앱. 택시에 네. 택시 앱이 없으면 사실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타게 네,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아끼는 돈이 좀 제한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 2개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생활비 정도는 한 2, 30만 원 더 줄일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돈을 뭐 어떤 상품이랄지. 일단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사실상 강제 가입된 그 국민연금 외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제 개인연금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연금. 생활비 20만 원 정도 아끼시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사교육비 좀 줄이시고 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좀 여유를 마련하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개인연금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50만 원이 큰데. 그렇죠. 근데 50만 원이면 연금 이제 상품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세제 혜택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연말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가 66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세액공제가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네. 50세가 넘어가시고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하가 되시면 네. 그게 20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와, 공제까지 되네 또, 세공제가. 이건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연금을 만드시면서 투자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은행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공시이율이나 저축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가 사실상 크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증권사로 많이 옮기고 계신 추세예요. 증권사는 일단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의 가능성은 물론 있죠. 하지만 일정 부분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납입도 되게 자유로워요. 1년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오늘 내도 되고 그다음에 12월 말일 날 내도 되고 중간에 돈 생길 때 내도 되고 또 안 내도 되고 이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을 통해서 내가 연금저축을 준비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또 좋았으니까 연수익률이 30, 40% 이상 난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시면 연금 저축 통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현금 10억이 있는 것과 그 연금 500만 원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평생 500.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죠. 자, 현금 10억. 현금 10억. 아 그래도 난 20년은 넘게 사니까 저는 월 500.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대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100살이 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금 10억입니다.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 이유가 그들이 은퇴하는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적게는 2, 300, 많게는 4, 500씩 연금을 꾸준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부어오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왜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자녀들 뭘 해줘야지, 뭐 사업을 해야지라고 하셨다가 결국 그 돈이 몇 년 못 가서 다 날리시게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녀들이 더 싫어해. 왜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 생활하셨으면서 연금 받으셨어야지 왜 일시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게 만드느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사실. 아, 그 버릇없는 놈이네. 의사 그 존중을 해줘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나의 했나? 인생인데. 그럼 아버지는 뭐 그 돈 까먹고 싶어서 까먹었나? 지금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관리해주는 되지만 이게 7, 80이 되면 그런 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목돈은 지켜내야 하는 거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
사실 노후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이런 것까지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충분히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들어봤어요. 재산이 거의 집 한 채인 분들이 거의 네. 대부분 아닙니까? 이분들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받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단 부부 중에 한 분 이상이 반드시 55세 이상이셔야 되니까 너무 일찍 받으시는 건 좋지 않고 그다음 집값이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왜요? 좀 이렇게 서민들 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9억 원 이하. 근데 다주택자 상관없습니다. 다 합쳐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합쳐서 9억 원 이하이면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가로는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집이면 네. 평생 얼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시. 몇 살에 가입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연소자가 60세이신 경우에 집값 1억당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금 평생. 65세에 가입하시면 늦게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25만 원 정도. 70세에 가입하시면 30만 원 정도. 80세에 가입하시면 한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택연금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집값이 뭐 5억인데 15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뭘 하겠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월세가 같이 안 나와. 포함하셔야 돼요. 그냥 노후를 위해서 집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봐야 교육도 싸우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쓰고 가시는 게 좋다. 저는 엄청 써요. 현명하신 거예요. 저는 엄청 써요. 다 쓴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면 내 거 쓸까 봐도.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이제 받고 있다가 상속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사망을 하잖아요, 배우자 중에. 그러면 자식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신탁 방식이 도입됐어요. 주택금융공사한테 신탁을 해두면 나중에 반대하든 상속이 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금이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해지하려고 그러면 또 해지가 가능하고요. 말 많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가 이렇게 명명했는데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해요. 오래.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30만 원씩 낼 수 있다 그러면 30만 원씩 10년 내는 사람과 10만 원씩 30년 내는 사람과 낸 원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달라져요. 네. 만약에 한 10년 동안 한 달에 9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세요. 2배네. 자, 그런데 그럼 내가 9만 원씩 내지 않고 만약에 4배인 36만 원을 냈다. 그럼 내는 금액이 4배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연금 수령액도 4배로 늘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연금 수령액은 3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뭐예요, 그래? 2배 정도밖에 배도 안 차이 안 나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사회 제도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아하.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녀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만 18세 된 자녀들 있으세요 혹시? 네. 있으시죠? 손 잡고 국민연금 그냥 가셔서 국민연금 첫 달 가입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납입 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한 달치를 내시고 다음 달부터는 납부 예외로 처리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은 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가입 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생겨요. 와, 꿀팁이다. 운전면허를 미리 따놓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2세부터거든요. 근데 본인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받을 때 시기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게 우리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한 5년 정도는 미룰 수 있어요. 근데 요즘 62세가 형이지, 완전. 그냥 다 경제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젊어.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 그러면 1년마다 7.2%씩 늘려줘요. 확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전체 금액이 7.2%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넣은 금액이 7.2%씩 늘어나는 거예요. 준비의 마법이네. 진짜. 이거
좀 조정 필요하죠. 왜냐면 나 타기 전에 다 갔겠어. 그래서 5년 되는데 5년까지? 5년까지가 총 36%가 늘어납니다. 36%. 네. 어쨌든 이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층이 국민연금, 공적연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적연금 이외에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아까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비적격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즉시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장에 아까 왜 코인도 있으시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 팔아서 일정한 자금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계속 들고 가시는 것보다 그걸 일시납 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시납연금. 예, 목돈을 1억, 2억 맡기고 그걸 평생 연금으로 받는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주택연금. 사실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 정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도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성적은 나오잖아요. 아, 어떻게 다 하나도 우리는 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이제부터 없어. 하면 되죠. 진짜 너무 속상하다. 세 개 중에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절대 금액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10만, 20만 원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비율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지금 뭔가 정보력 있고 할 때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